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코스피 3천 갈까?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예상을 깨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가 달랐던 거죠. 궁금한 건 과연 이 흐름을 타고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느냐일 텐데요. 올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을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요. 더 중요한 하반기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준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의 절반이 이제 지난 이 7월 초라서 네. 어제 부동산 한번 정리했고요. 오늘 주식시장 상반기 정리하고 그래야 또 전망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키워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코스피 2,600 돌파. 네. 예상 밖 선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시중 증권사들이 네.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목소리로 상저하고 상반기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반기에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2,000도 깨질 수가 있고 올라봤자 2,500, 600 정도 아니겠어? 이런 전망을 해놨는데요. 네. 연간으로.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코스피 실은 연초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이후 빠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2,225, 장중엔 2,100대도 찍었다가 결과적으로 6월 9일 2,600을 돌파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지수는 6월 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상반기 결산이니까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 14.66%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코스닥은 훨씬 더 선전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했을 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네. 이걸 딱 보셨을 때 상승률 중에 20%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10%, 15%의 반등은 나오나 20%를 넘어가게 될 경우 이건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바뀐 것이고 코스피도 2,600, 지금 다시 깨졌습니다만 2,600을 다시 지켜준다면 20%가 넘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게 단기 깜짝 반등은 아니라 뭔가 추세가 바뀌는구나라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상반기에 예상을 깨고 이런 급반등이 나왔느냐, 네. 혹은 급상승이 나왔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수급입니다. 수급. 예, 수급을 위한 수급의 의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그냥 왜 사지 할 정도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였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컸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12조 원 이상을 사들였는데 네. 물론 이제 하반기에 또 팔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로 많이 국내 주식을 산 수치였었습니다. 네. 하고 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이거는 한 패키지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과잉 긴축을 할 거야. 즉 작년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야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올리기는 올렸으나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가나라는 기대가 시장에 빠르게 퍼졌고 이게 바로 또 환율로 이어가서 달러가 기세등등했던 것이 좀 힘을 빠지고 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다 이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신흥국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이 사자 열풍이 이끌었다. 그리고 20%를 넘으면 이게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추세가 바뀐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3천까지 가겠느냐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2차 전지와 AI 급부상. 요게 또 이제 소위 핫한 종목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왜 올랐느냐?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미시적으로 그럼 어떤 업종이 우리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나라고 보면 누가 뭐래도 기승전 2차 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고 네. 주가 상승률로도 보답을 했었는데요. 와. 이게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배 가까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BM도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서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큰 틀에서 이제 코스닥을 이끌었고 이런 2차 전지의 투심이 코스피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특히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호재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 내연차의 시대의 종말,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언급되었던 2차 전지주는 배터리 셀 완성보다는 거기에 핵심 광물,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이 크게 돋보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됐었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는 현재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 IRA 수혜에 있어서 국내의 저 핵심 광물, 그러니까 저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광물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 IRA에 대한 수혜도 함께 받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주도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2차 전지 수요 증가와 감축법 수혜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겠죠. 예. 이제. 자,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에서는 이 반도체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거의 4분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4분의 1을. 자, 삼성전자도 4만 전자야 이거 5만 언제가 6만 가다가 7만 전자까지. 예. 거의 상승률로는 30%인데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 저런 종목이 거의 6개월에 30% 올랐다는 것은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만하고요. 네. 또 하나 뭐 시총 상위에 듭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도 50% 넘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야. 그러니까 코스닥이 뭐 에코프로 형제 2차 전지가 이끌었다면 코스피에서는 역시 반도체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AI 반도체 또 반도체 감산이라고 했는데요. 국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안에 하다가 결국 감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는 아.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겠네라는 이제 기대감. 더 안 떨어지면 뭐겠습니까?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외국인들의 선취매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테마별로는 여러분도 잘 알겠는 AI 반도체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I 돌풍이와 챗 GPT 돌풍이와 네. 실은 근데 정확히는 메모리 반도체가 AI 열풍에 뭐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끌어올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낙관론이 계속 이어질지 뒤에 한번 더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보죠. 무더기 하한가 사태 저희 JTBC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네. 그 라더기현 대표 배우로 의심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재판이 며칠 전에 시작됐더라고요. 네, 명암이거든요. 네. 상반기 주식시장을 정리할 때 암 쪽의 사태는 역시 JTBC 특종이기도 네. 했었죠. 주가 조작 사태였는데요. 4월 24일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8개 종목이 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똑같은 있죠. 패턴이네요. 예, 이 종목 중에서는 나흘 연속 하한가. 이게 30%로 하한가 폭이 바뀌면서 처음 나오는 일이거든요. 예. 이러면서 하한가 행식을 이어갔고 일주일 새에 이 8개 종목이 하락폭의 시가총액 감액이 마이너스 8조 원대에 이르는 예. 이런 주가 조작이었었는데 이번 그 뭐 라더견 씨 관련한 관련자들 재판이 시작됐다라고도 하고요. 네. 수법이 상당히 독특하지만 한 번 있었던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마치 피라미드를 뭐 하듯이 네. 주식을 피라미드와 연관돼서 하듯이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모집한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고 하면서 이끌어 올리고요. 예. 여기에 뭐 5배가 넘는 CFD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로 상승폭을 더 크게 해서 하락폭이 더 크게 하는 뭐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것이 올 상반기에 또 좀 씁쓸한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를 또 하게 했던 그런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좀 그런 교훈을 주기도 했죠. 네. 자, 그럼 상반기 주식시장 딱 3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전망. 네. 코스피 3천 갈까요?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 시장이 팽팽합니다. 아, 더 갈 수 있어. 예. 아니면 여기가 정점 찍었어.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2,600이 꽤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 저점 대비 20%가 2,600. 그러니까 2,600을 더 치고 가면 이젠 더 간다는 위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정점이었고 이건 베어 마켓 랠리, 약세장에서의 잠깐 올랐던 거야라는 판단이 서게 될 텐데요. 네. 먼저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을 한번 볼까요? 네.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 이렇게 한번 쭉 보게 되면 오. D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죠. 3천 갈 수 있어. 근데 상당 부분은 한 2,700선
예. 거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7월 5일 기준으로는 다시 2,600이 깨진 이런 상황인데 네. 앞서 상반기를 이끌어갔던 게 뭐였습니까? 크게 핵심이 수급. 외국인들의 외국인. 순매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의 전망을 볼 때도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가 혹은 외국인이 파는가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 아까 그 상승의 원인 보면 긴축 종료였잖아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또 무섭도록 올려 아니면 이쯤에서 끝나 그것이 굉장히 재료적으로는 중요한 국면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저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간다 쪽으로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수치로 굳이 따지자면 한 뭐 여기 한뭐 한국 투자 키움 한 요 정도 수준 2,700 이상으로 예.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망은 전망이고 늘 외국인들의 수급 네. 또 환율이라든가 미국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종목 네. 조금 전망을 해주시죠. 아마 시중에서 뭐 증권사들 리포트 몇 개 보면 이제는 좀 또야 할 정도가 나올 텐데요. 네. 증권사들은 2차 전지가 올 하반기도 또 이끌어. 또 반도체도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뭐 칭송,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뭐 이들 많이 언급되는 종목 말고 네. 오를 만한데 좀 못 올랐었던 종목이 뭐였을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완성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무시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탄탄한데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악재가 있었어요.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못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하반기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RE100을 비롯해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예.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게 될 때 네. 그때 뭐 태양광, 풍력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책 수혜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또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를 이끌었던 2차 전지 반도체는 계속 갈 거고 여기에다가 자동차와 신재생 관련주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